자, 예, 안녕하십니까. 돌파 매매 매니저 노광민입니다. 자, 오늘도 돌파 매매 공개 방송 1시간 할게요. 자, 돌파 매매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매매란 말이에요, 이게. 응? 살다가 이 매매를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고 누구 하나 옆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고 20년 30년을 해도 한 번도 못 봤던 매매죠. 응? 맞아요? 근데 어때요, 결론이? 응?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네, 결론을 보여줄게요. 결론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결론이 대단한 겁니다. 이 매매는, 자, 결론이 어떻게 됐냐? 안녕하세요. 생생한 자, 돌파 매매는 쇼 진행의 정수연입니다. 자, 보세요. 오로지 돌파 매매로만 한단 말이에요. 자, 작년 12월에 146이 나왔죠. 아니, 전문가가 수익만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뭘 원하는데요? 뭘 원하는데 말빨을 원합니까? 말빨 거 있으면 뭐합니까? 돈을 못 버는데. 자, 12월 달에 146 아닙니까? 네, 1월 달에 194. 그죠? 2월 달에는 아니고, (3월 달에) 221 아닙니까? 그죠? 4월 달에도 한 100 정도 됐고, 5월 달에도 또, 이거죠. 자, 6월 달에도 147. 7월은, 네, 7월은 또 187이에요, 이게. 맞죠? 오늘. 오늘 거 아닙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있잖아요. 이게 어떤 한 달에 이게 우연하게 먹는 매매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맨날 꾸준하잖아요, 이 보세요. 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봐도 모릅니까, 이거를? 자, 작년 12월부터 보세요. 이게 얼마나 꾸준합니까? 146이죠. 자, 1월달은 194죠. 2월달은 내가 몸이 아파서 쉬었고, 3월달은 221이죠. 4월달도 100 얼마 먹고, 5월달도 228이죠. 6월달도 147, 7월달도 185. 얼마나 꾸준합니까? 이 돌파 매매가 이게 어떤 한 달은 100 먹고, 그 다음 달은 뭐 마이너스 50% 이게 아니라니까요. 꾸준한 겁니다. 꾸준한 거. 자, 그래서 돌파 매매를 다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돌파 매매는 끝이 없습니다. 자, 돌파 매매의 정의는 뭐냐면 이게 주식의 본질이에요. 중국 상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식은. 아유. 참, 주식 어렵게 한다. 주식을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내보다 수익률이 높나? 안 높잖아요. 나는 얼마나 간단하게 합니까, 주식을. 주식을 간단하게 한다고, 내가. 응? 주식을 쉽게 하잖아. 자, 보세요.
쉽게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생쇼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또 그 얘기 하대. 오늘 또 내가 웅진을 이거를 내가 생쇼에 줬거든. 이 장중에 줬죠. 오늘 또 누가 초보자가 또 그 얘기 하더라고. 왜 맨날 높은 거 들어가냐고. 아니 뭐라더라? 왜 자꾸 급등주 들어가서 그러냐 그러더라고. 아, 네. 초보자들 때문에 내가 진짜. 초보자면 좀 가만히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 종목을 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저기 왜 저기서 들어가서 상을 들어가지? 응? 들어갔잖아, 이게. 왜 상을 들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덜 된 거라고. 공부가 덜 된 거라 그랬잖아, 내가. 계속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잘.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돌파매매는 중심 테마 1, 2등주를 시세 바닥에서 잡는다. 이게 돌파매매고 주식의 매매는 이겁니다. 주식의 매수는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딴 거 뭐 있는데요? 뭐 딴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심 테마라면 핵심 테마가 뭐예요? 지금 핵심 테마가 뭡니까? 메타버스예요? 2차 전지입니까? 그죠? 2차 전지 메타버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2차 전지 메타버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심 테마인 줄 아는데, 자, 그럼 문제는 그 2차 전지 메타버스가 핵심 테마가 될지 안 될지, 상승 전, 즉, 바닥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많이 다 올라간 거 그거 뭐 핵심 테마라고 알면 뭐합니까? 다 올라가가지고 그 꼭대기에 또 사가지고 물릴 건데, 올라가기 상승 전 바닥에서 그걸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바닥에서 알아내야 되고, 윤석열을 바닥에서 알아내야 되고, 이재명을 바닥에서 종목을 알아내야지. 그 다 오른 거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다 오른 거는 누구나 다 알죠. 핵심 테마인지. 상승하기 직전에 그게 상승을 할지 안 할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르잖아요. 난 압니다.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자꾸 뒷북 치지 마시고. 뒷북을 친단 말이에요, 뒷북을. 지금도 전부 다 메타버스에 전부 다 이제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또 뒷북 친다고. 응? 내일 맥스트 저기 상장되면은 저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고. 그럼 또 고점에서 또 물리는 거야. 맨날 뒷북을 치다가 볼일을 다 본다 그랬잖아. 메타버스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하기 직전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상승할지 안 할지 밑에서는 모른다고, 그죠? 그럼 밑에서는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내 말이. 자, 그래 메타버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종목이 30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30개를 다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1등, 2등만 사야 되는데, 그럼 1등, 2등주는 바닥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난 안다니까 그러잖아요. 응?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그러니까 1, 2등주는 바닥에서 어떻게 하는가. 네, 그 1, 2등주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네. 그죠? 그래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말. 시세 바닥, 시세 초입. 응? 그러니까 이거를 모른다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아이, 다 올라간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올라가기 직전에 알아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른다고 알 수가 없지, 솔직히. 근데 알아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식을 30년 해도 모른다 그랬잖아. 그 방법을. 그래서 이 돌파 매매를 배워야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응? 오늘 웅진 때려 맞추는 거 보세요. 웅진 그게 누구 겁니까? 자, 보세요. 이걸 그냥 지르면 된다고, 그냥. 겁을 자꾸 먹냐고, 주식을. 아이씨. 자, 보세요. 매매를 못하니까 자꾸 겁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 그냥 쉘이 찔러버렸잖아요. 그죠?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이봐. 10% 갔지만. 요게 오늘 방송한 거예요, 요게. 2,710원 한 9% 10% 갔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응? 그죠? 그죠? 그래서 상 들어갔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한 20%, 15% 그냥 쉘이 들어가가지고 상 먹은 게 네, 다른 전문가보다 훨씬 많습니다. 나를 계속 지켜본 사람은 알아요. 응? 나를 그 띄엄띄엄 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되게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게 안 궁금합니까? 자, 오늘 같은 날 웅진을 생쇼 내가 탁 준단 말이에요, 이거를. 응? 이게 무슨 종목인데 줍니까? 상 같죠? 응? 20%, 한 19%에 들어갔나 그랬을까? 자, 어떤 종목을 한 12시에 19%에 들어가잖아요? 한 12시에 당일날 20%에 들어가죠? 그게 상한가 가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20% 간 종목이 한 12시쯤에 그게 종가상으로 상한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라고 생각합니까? 그 1%도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응? 10개 중에 하나? 많죠?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1등만 가게 돼 있어요. 1등, 2등만 가게 돼 있거든, 상한가는. 그렇기 때문에 1등, 2등을 잡아내잖아,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죠? 핵심 테마의 1등, 2등을 바닥에서 잡아낸다. 응?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파 매매는 이 웅진을 상한가를 먹고 안 먹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돌파 매매. 그래서 이 매수를 하는 원리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도 다 잡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웅진뿐만 아니라 웅진 할아버지까지 다 잡아냅니다. 왜냐하면은 웅진뿐만이 아니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는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웅진을 하나 맞췄다, 가입해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매매가. 내일도 웅진 같은 거 또 내가 잡을 수 있고, 모레도 잡을 수 있고, 평생 잡을 수 있다고, 이게. 우연찮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일 되게 많다고, 이게. 응? 자, 세력의 매매를 연구해서 수익을 낸다. 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세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국인, 기관, 이런 게 세력입니다. 그죠? 외국인, 기관, 이런 게 세력인데, 오히려 내가 외국인하고 기관들 쓰고 분석해가지고 매매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잘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맞을 때도 있는데, 쉽게 수익을 안 준다고.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 개인 세력의 매매를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핵심 테마의 시세 초입에서 1, 2등 중반 매수한다.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주식 매수는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바닥에서 매수하고 성공 확률이 높고 회전율이 빠르다. 1등주이니까 기다리면 수익 난다. 그래서 1등주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또 생쇼 보고, 전문가님은 왜 자꾸
급등주만 사요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5%에 사가지고 10%에 파는 거하고 25%에 사가지고 30%에 파는 거하고 뭐 다르냐? 똑같잖아요. 5%는 수익은. 근데 사람들은 5%에 사가지고 한 달 지나서 10%에 파는 매매를 한다고. 나는 25%에 사가지고 당일날 5% 먹고 나오는 매매를 한다고. 뭘 하겠냐고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5% 10%를 먹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는 매매를 하잖아. 근데 나는 그냥 당일날 25% 들어가서 30% 상한가 먹어버리잖아. 5%를. 그게 다른 거지. 리스크가 있냐고? 급락할 것 같다고? 급락 안 한다니까. 급락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근데 급락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내가 계속 보라고. 그게 급락이 나오면은 내가 맨날 꼴찌를 하죠. 생쇼에서. 웅진이 들어갔다가 20%에 들어갔다가 보합돼 버리면은 그런 종목만 맨날 그런 결과만 나왔으면은 제가 1등이 아니라 생쇼에서 맨날 꼴찌를 했겠죠. 12월 달부터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무려 8개월 동안 8개월 내내 꼴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거의 1등을 하잖아요. 1등, 2등을. 응? 그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떤 한 달만 반짝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1등주의 개념은 1등주는 급등을 하잖아요. 급등을 한 후에 더 급등한다니까. 후발은 급등을 한 후에 잘 적어놨죠. 더 가는 척 하다가 급락한다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후발을 사게 되죠. 응? 이게 호강민 호강민의 돌파 매매. 응?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는 나중에 되면 대단히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응? 아셨죠? 자, 정배의 차트, A급의 세트 유스, 일정 이상의 거래대금, 대세 세트. 자, 이런 것들이 조건이 합치가 될 때 배팅이 들어간다. 아셨죠? 핵심 테마 1등과 2등은 사실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준다는 걸 몸으로 느껴야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그걸 못 느꼈으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주식을. 1등을 매수한 것과 2등을 매수한 것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구나를 피부로 절감해야 돼요. 주식은. 종목 한 개, 두 개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피부로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차트를 보고 종목 하나 맞추고 회원을 땡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매매가. 아유. 여러분들 위해서 이 매매를 하시라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해서 시세 초입의 종목을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는 이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돌파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이 수천만 명입니다.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좀 그런가? 수백만 명, 수백만 명. 다 합니다. 근데 진짜 초보자들만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응? 초보자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지. 그 중에 딱 한 명만 할 줄 아는 사람만 있으면은 다 할 줄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이걸 모른다 그랬잖아, 내가. 오늘 웅진을 장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 잘하는 거고. 응?
근데 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습니까? 결론이 상을 들어가잖아요. 응? 여기서 궁금해야 된다면 이게 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걸까? 응? 이런 거 많다니까 내가요 가끔씩. 이 SMCNC 이것도 상 들어갔어 사실은. 응? 요날 추천해. 요날 생쇼에 줬죠. 20% 룰 때문에 내가 밑에 깔아서 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이거 상 들어갔잖아. 7월 22일 날. 응? 내가 방송할 때지만 21%인가 그랬을걸. 그 이제 20% 넘는 거는 방송에서 편입이 안 됩니다. 응? 이제 그걸 룰로 정했어요. 근데 나는 그죠? 그 룰이 없으면 바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올랐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간단하게 먹잖아. 예를 들면. 응? 그 운 좋으면은 또 애니 농협처럼 가는 거고. 이것도 장중에 한 20%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또 상 들어갔잖아,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이런 매매를 왜 안 하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단 말이야. 응? 이게 왜 안 하고 싶은 거지? 한 20% 들어가가지고 상한가를 가면 그게 안 기쁜가? 무섭다고, 이게? 내가 그랬잖아, 이게. 요거 있잖아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1등주는 급등한 후에 더 급등하고, 후발주는 급등한 후에, 그러니까, 당일로 치면은 20% 급등한 후에 21, 22, 23까지 가는 척 하다가 급락을 해버린다고. 1등은 21, 22, 23 가다가 급락이 아니고 20까지 떨어졌다가 더 급등해버리잖아요. 이 차이를 느껴야 된다니까, 이 차이를. 그거를 느껴가지고 종목을 1등만 잡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하죠. 안 내려가는데. 아셨죠? 그래서 이 1등주 잡는 방법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차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차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다른 걸로.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 지금. 내가 안 가르쳐 주잖아, 지금요. 그걸 알아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이게. 응? SMCNC도 보세요. 안 두드려 맞잖아요, 지금. 두드려 맞습니까, 이거 지금? 응? 요날 상 들어갈 때 안 두드려 맞잖아요. 응진도 마찬가지죠. 응? 오늘 들어갔죠, 20%대. 두드려 맞습니까? 안 두드려 맞죠? 그 여기서 질문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안 두드려 맞는 겁니까? 20%에서. 전부 다 다른 종목은 20%에 들어가면 전부 다 마이너스 5% 되는데 왜 노광민 매니저님은 20%에 그냥 들어갔는데 왜 그거는 상을 갑니까? 그게 궁금해야 되는데 그게 궁금 안 하다고 지금. 그게 이것만 알면은 주식의 본질을 안다고. 이게 아셨죠? 자, 초반 시장 흐름에서 중심 테마를 먼저 판단하란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뒷북을 안 치려면은 이 매매밖에. 예를 들어서 원전이 있죠. 원전 고점에 들어가서 물렸죠. 안 물리면 다행이지만. 원전 또 뭐 있어요? 뭐 철강, 조선,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자꾸 뒷북치면 자꾸 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초반 시장 흐름에서 중심 테마를 판단하란 말이에요. 그 테마에서 주도 종목이 뭔지를 알아내서 질러야 돼. 뒷북치면 손실이에요. 뒷북치면. 그러니까 뒷북을 친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을 그제서야 늦게 들어가 가지고 먹니 많이 가니 안 가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뒷북을 친다 그러는 거예요. 주식을 하다 보면 뒷북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습관처럼 뒷북 치면 안 됩니다. 밥 먹듯이 맨날 뒷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든 거지. 응? 고점 돌파한다고 들어갔다가 물린 경우 많죠. 그런 게 이제 뒷북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앞북을 쳐가지고 밑에서 잡으면 되는데 자꾸 고점 돌파 들어가. 고점 돌파가 뭐 백전백승이면 다 먹겠지만 백전백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핵심 업종을 선정하란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종목, 그 테마의 주도주를 가려내죠. 후발주를 고르면 섹터를 맞춰도 헛방이에요. 헛방.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치자 그래.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뭐 한미 반도체, 하나 머티리얼즈, 뭐 원익 IPS, 원익 IPS는 안 갔나? 하여튼 그런 것들만 쭉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잘 안 가는 반도체 있죠. 응? 그건 안 간단 말이야. 그 똑같은 반도체인데 기업 실적도 잘 나고 수급도 좋고 외국인들도 매수하는데 왜 맨날 삼성전자만 가고 왜 맨날 그것들만 가느냐. 그래서 호발을 고르면 반도체가 가는 걸 맞춰도 헛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자, 돌파 매매 종목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자,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자, 핵심 업종을 먼저 이제 이재명 기본주택 테마 옛날 거지만, 옛날 것도 아닌데. 자, 이재명 기본주택 테마주를 선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재명 기본주택 테마주를 선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을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그 테마의 1, 2등주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가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뒷북 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못합니까? 뭐, 200% 오는 종목이 당연히 주도주죠. 그거를 맨날 고점에서 뒷북을 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난다니까 밑에서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밑에서 어떻게 가려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방은 예를 들어서 범양근영 또 뭐 있어요? 1, 2등주 이게 이런 것들이죠. 그 눌림목이나 시세 초입에서 들어가 시세 초입. 자, 기본주택 테마죠. 적어놨죠. 이스타코, 일성건설, 범양건영, 덕신하우징, 다스. 이게 못 치고 나갔어요, 이게. 치고 나가다가 죽어버렸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경선이 5주 연기되는 바람에 이게 더 이상 못 치고 나갔다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그런 변수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도심재생 테마주입니다. 이게 뭐냐면, 도심재생이라는 건 이제 윤석열 겁니다, 윤석열. 자, 이 보세요. 웹스, 자연환경, NX. 범양근영은 이낙연에서 이재명으로 변신했다. 자,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익, 한빛, CMS, 스펙2호. 자,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다 그랬잖아요. 2그룹은 옵티시스를 먼저 땡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5월 26일 옵티시스를 땡기고 먼저 2그룹 신호를 딱 줬단 말이야. 신호를 딱 주고 6월 28일 한 달 이후에 엔텔스, 아진, 한컴, 자이언트, 알체라, 코세스, YJM 게임즈, 덱스트, 주연, 유프렉스, 핑고, 이노뎁 등등 이거를 전부 일주일 상간에 그 동시에 다 땡겨버렸단 말이야. 그걸 내가 다 들어갔잖아 이거를. 오늘 옵티가 상한가 갔죠. 결국 뭡니까? 옵티시스 상한가 갔잖아. 결국 뭐예요? 주식은 먼저 땡겼잖아 얘를 옵티가. 그러니까 얘를 먼저 땡기니까 오늘 그냥 뭡니까? 후발이 아니고 2그룹의 1등이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거를 있잖아요. 선익, 한빛, CMS 이거를 실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못합니다 이거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1등이 되고 뭐가 2등이 되고 뭐가 3등이 되고 뭐가 후발주고 이걸 실적이고 뭐고 수급이고 외인들하고 기관들 수급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면 못해요 이거. 응? 주식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셨죠? 응?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밑에서 잡아내지 당연히. 자, 메타버스 테마주. 그 다음에 이낙연 테마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 그죠? 1등은 부국이라고 그랬고, 범양, 삼부, 주연테크, 남선, 우원, 실데없는 후발주들 그랬잖아. 응? 후발주들 나는 실데없다고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발주들 계속 사는 거야. 부국철강 그거 못 산다니까 사람들은. 나는 산단 말이에요. 오늘 다 팔았지만. 부국철강 이랬단 말이에요. 부국철강 여기서 샀죠. 별로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이런 데서 샀단 말이에요. 그 남선은 이래 있잖아. 예를 들어 1등과 2등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차트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천나만을 차트 쳐다보고 있으니까 후발을 사지. 선발은 못 사지. 1등 왜? 응? 선발은 겁이 나서 못 산다니까요.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살 수 있겠어? 내가 들어간 자리 이런 데서. 응? 얘가 1등이라 그랬잖아. 이낙연이. 응? 이거 못 산다니까요. 이거 못 사고 뭘 사냐면 남선 알미늄을 사게 돼 있어요. 옛날에 남선 알미늄 갔죠. 응? 그걸 사게 돼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안다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평생을 후발주의 무덤에서 갇혀서 산다고. 그러니까 수익이 잘 안 나지. 근데 가끔씩 수익을 주지. 왜냐하면 후발주도 가끔씩 한 번씩 준단 말이야. 후발주도 가끔씩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그 후발주의 함정에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응? 가끔씩 10%를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의 그 함정에 못 빠져나온다니까. 후발주도 들어가면 먹는구나 10%. 응? 가끔씩. 부국철강하고 남산알미늄만 비교해 보세요. 먹는 게 하나고 잃는 게 9개입니다. 후발은. 근데 1등은 잃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다리면 되고 1등은 잃는 게 하나고 먹는 게 9개다.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이낙연 테마주도 이거 다 정리했잖아요. 내가 이 테마주의 종목을 정리하는 걸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어떤 테마주가 있잖아. 테마주를 무시하는데 테마주 매매를 못하는 사람은 있잖아. 삼성전자만 해야 돼요. 평생을. 삼성전자 지금 갑니까?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이 테마주 매매하는 법을 이 규칙이 있습니다. 2차전지도 테마주고 바이오도 테마주죠. 반도체도 테마주고 이낙연도 테마주고 이재명도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테마주를 공략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그게 돌파매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식대로 그냥 꾸준하게 그 종목을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다. 아셨죠? 그 다음에 최재형 테마주. 여기까지 내가 다 정리해. 최재형 두드려 맞았죠?
일단 정리했잖아. 봐서 생쇼에서 매수한 우린기계는 최재형 테마주 1등주 1호원이다. 윤석열로 따지면 애니능률이고 이등주는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죠. 이제 지금은 오늘 두드려 맞았잖아. 그 뒷북 치면 안 된다 내가 그랬잖아. 그죠? 응? 뒷북을 치지 말고 앞북을 치자.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운진이 거의 뭡니까? 윤석열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최재형 테마주도 돈다는 거예요. 수남매가 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에 뭐 낙마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이 또 뭡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하고 처가가 지금 조사받고 있다고. 장모하고 처가가 조사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형이 떨어지면 또 급락 나온다고. 윤석열 종목이. 그럼 최재형 종목이 오른다고요. 야권 지지율이 또 40%나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래 쏠린다고. 그러면 이 최재형이 오르면은 뭐가 제일 먼저 오르겠냐고. 그 준비를 또 해놔야 되는데 뭐 안 한다니까요. 내가 안 하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홍진을 내가 잡잖아요. 그죠? 응? 홍진을 잡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홍진을 잡는 것처럼 이 최재형도 윤석열 처가가 실형이 나오면 당연히 최재형 종목이 오르는 게 홍준표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승민께 안 올라요. 몰라 걔네들은 안 오르더라고. 그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파악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등이 이루원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먼저 붙였단 말이에요. 이루원이. 그 다음에 오픈베이스하고 한일단주 붙이고 한세 MK를 뒤늦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신기계를 붙였다고. 그러니까 원전으로 출발시켜 놓고 최재형으로 스위칭한 게 이 한신기계란 말이에요. 그럼 스위칭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원전으로 출발을 시켜 놓고 최재형으로 스위칭을 해서 오버슈팅을 했다는 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사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 스위칭을 했다는 얘기가? 이것도 잘 모른다고. 스위칭을 한 건지 뭘 한 건지를 모릅니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솔직히. 응? 그래서 웅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한가 저기 왜 상한가 쳤는지 관심이 없다니까. 알아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정치 테마주 수요는요. 대한민국 주식에서 한 3조가 됩니다. 3조 원의 뭉치 자금이 오로지 정치 테마주만 매매하기 위해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응? 왜 그 테마를 모릅니까? 그 테마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 테마는. 응? 못하니까 자꾸 하지 말라는 거지. 잘하면은 그걸 왜 안 합니까? 돈인데 그게 다. 온천지 돈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에 들어가도 10% 지금 오늘 같은 장에 10% 먹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어가면 100만원 아닙니까? 1억 들어갔으면 1,000만원이에요. 오늘 같은 장에. 왜 안 하는데요? 삼성전자만 꼭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야 되고 이 알아내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가 그랬잖아요. 모르니까 모르는 거지.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응?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내가 가르쳐주면 있잖아. 되게 간단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왜 잘 안 되냐 그러냐면 20%가 겁이 나는 거예요. 20%에서 매수하는 게 그 자체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배짱도 없이 무슨 상한가를 먹겠습니까? 상한가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멋진 말 내가 적어놨네. 1등 돌파 매매 매수 1등주를 잡아라. 각 중심 테마매매를 항상 1등주가 존재한다. 바닥에서 1등주를 잡아버려야 한다. 1등주는 하락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가격권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등이 중요한 거예요. 응? 누가 빨리 1등주를 포착을 해내고 배팅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얘기예요.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주식을 거꾸로 배우고 있다. 거꾸로. 그러니까 돈을 잘 못 버는 거지. 1등 만약에 밑에서 1등만 잡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금방 만회된다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게 한 종목, 두 종목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한 종목, 두 종목을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매수 프로세스로 들어가 가지고 먹었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종목도 그런 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만 무슨 생각으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왜 매수를 했고, 그런 매수 방법으로 그러면 다른 종목도 그러면 먹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돌파 매매는 이 프로세스, 이 플랫폼으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종목을 전부 다 여기다 끼워 맞추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는 우리 개인 세력들이 배팅하는 종목들은 하는 짓이 하는 패턴, 하는 행동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응? 뻔하다. 뻔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세력들이 갑자기 어떤 종목을 매집도 안 했는데 점상 이래 보냅니까? 어떤 종목을? 그렇게 안 보낸단 말이에요. 응? 조금 올렸다가 좀 내렸다가, 조금 올렸다가 좀 내렸다가. 그래서 갑자기 무슨 또 상한가 갔다가, 응? 그럼 어느 정도 오르면 또 안 올라간 거 후발주 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우리 세력들이. 그럼 그 세력들이 하는 그 패러다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자, 6월 달에 자, 이 전자인증이 뭐냐면 이게 토스입니다. 응? 토스, 이건 9월 달에 다시 한번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이게 윤석열이 겁니다. 응?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후발이라고, 이게. 오늘 못 올랐죠, 클라우드에요? 응? 자, 1등은 지금 저게 애니능률이라며 못 올랐잖아요, 이게 봐. 5%밖에 못 올랐죠. 후발이라서 그런 거예요. 1등은 1그룹의 1등은 서현하고 덕성이고 2그룹의 1등은 애니능률입니다. 근데 오늘 왜 웅진을 내가 들었어? 오늘 웅진이 더 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쇼 클라우드에는 후발이란 말이야. 자, 대원전선 이거는 윤석열 거도 되고 대한전선 가니까 이제 같이 간 거예요. 이화공룡 이거는 가다 그냥 말아버렸는데, 건설사고. 자연강경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겁니다. 이게 윤석열의 공정경제인가? 아, 공정경제가 아니고 이게 도심재생이라고. 보세요. 여기서 딱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서 그냥 48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강경을 배팅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 아닌데 테마가 흘러가는 그 리듬을 타고 있잖아요. 응? 테마가 흘러가는 그 리듬을 타야 된다니까. 테마. 윤석열의 도심재생 테마 1등은 누군데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죠? 이재명의 기본주택 1등은 누굽니까? 메타버스 1등은 누구예요? 이차전지 1등은 누구인데요? 각각 1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응? 1등은 지금 다 알잖아요, 대충.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그럼 그 1등을 밑에서 잡았냐고 묻잖아요, 내가. 잡기는커녕 고점에 들어가서 물리기만 하지. 잡기는 뭘 잡아? 내가 안 봐도 딱 아는데. 못 잡아요, 그거를 전혀. 그냥 100% 200% 올라가면은 자연강경이 1등 주였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200% 갔으니까 당연히 1등 주였지. 그런 분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라니까.
밑에서 잡아야 의미가 있죠. 그 밑에서 어떻게 잡느냐? 나는 잡잖아요. 보세요. 나는 잡아내잖아요. 저는 이게 여러분 생수한테 다 보여주고 있다고 내가. 아셨죠? 조디에 LS 네트워크스 동량 IGN 이런 거 다 잡아냈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기술 이거는 뭡니까? 이게 철도 플러스 원전이란 말이에요. 응? 원전이 올라갈 때 누가 맨 먼저 올라간지 알아요? 모릅니다. 공부 안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 이 누리플렉스 이게 뭐냐면 이거는 12DC 종목입니다. 이게 디지털 화폐 종목이에요. 한네트, KCT, KCS. 근데 걔네들은 갔다가 빠졌죠. 응? 갔다가 빠졌잖아요. 그죠? 그 왜 갔다가 빠지냐? 하도 울고 먹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응? 맨날 그 똑같은 이야기로 맨날 뭐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하니 마니 맨날 그 뉴스로 땡겼다가 또 그 뉴스로 뺐다가 그 뉴스로 올렸다가 하도 울고 먹어서 그래 된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도 울고 먹으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종목이 안 오릅니다. 똑같은 뉴스로 있잖아요. 계속 울고 먹잖아. 그럼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종목이 지쳐버려요. 아유, 이걸로 또 가야 되는 거야? 자기도 이제 미안한 거야, 종목이. 응? 그래서 암만 이제 뉴스를 띄워도, 아유, 그러려니 해가지고 이제 안 갑니다. 그게 지금 12DC 종목이에요. 디지털 화폐 종목이라고. 응? 이제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이제 디지털 화폐가 뭔지. 응? 그죠? 좀 안 가잖아. 근데 먹잖아. 먹기야 먹잖아, 15.5. 그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NX, T플렉스. 자, T플렉스 이게 유니온 종목입니다. 유니온. 미중 무역 분쟁 종목. 오늘 유니온 좀 올랐죠. 그냥 보시고 애블 CNC. 응? 이거는 화장품이 막 올랐습니다. 이거 2월 달에. SGL 솔루션 이거 윤석열이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딱 붙였다가 지지율이 탁 빠져버리니까 그냥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맥주 한 잔 먹고, 응? 이준석하고 맥주 한 잔 먹고 그냥 땡겨버렸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인 거예요, 이게.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그거를 잘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먹고 나왔고. 평화산업 이거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는 수소차는 간다 그랬다가 안 가고 있거든. 그죠? 한 9월달까지 지켜봐야 되고 무지 안 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무림페이퍼, 위스컴 이거는 이재명 거고, 진도, 누리플랜 다 윤석열 거고, 이거는 저기 이재명 보라티알은 이재명 거고, 바이오스마트 이거는 이제 진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스트 소프트가 나옵니다. 이 이스트 소프트는 솔직히 요게 처음 올라갈 때는 내가 메타버스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6월 21일이죠, 메타버스가. 이 메타버스가 이제 오를 때가 5월 달에 올랐습니다, 5월 달. 5월 18일, 26일 올랐다가 6월 21일 비슷하게 이게 메타버스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약간 운빨이 받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 이때 21일 하루 전에 얘가 먼저 땡겼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신호를 딱 줬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몰랐어요. 사실 왜냐면 이스트 소프트는 그런 종목이었지 않고 옛날에 그 알약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보니까 메타로 변신시켜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가 있고,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운도 따라준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노인테 요거는 진단이고, 자, 여기서 또 메타버스가 여기서 이제부터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알체라가 또 나왔죠, 60이.
그죠? 자, 메타버스를 몇 개를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바로 돌파 매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메타버스를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월 22일부터 이제 메타버스가 시작이 되는 걸 보고, 만약에 생쇼에서 하루에 1개가 아니고 5개를 추천할 수 있다. 그러면 5개 다 메타를 그냥 여기 6월 23일 다 때렸습니다. 매수를. 생쇼에서는. 당연히. 하루에 하나밖에 못하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아셨죠? 자, 알체라가 있습니다. 그죠? 한빛. 자, 선익하고 한빛은 1월달하고 3월달에 먼저 이렇게 움직인 애들입니다. 자, 1등을 먼저 배팅을 해놓고 1등을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려놔놓고 매도 안 해버리고 있죠. 살살 매도를 한 다음에 크게 매도는 안 해버리고 이제 옵티시스를 땡기면서 2그룹을 땡겼다고. 그죠? 자, 그래서 3PS는 지금 1그룹에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선택을 안 하고 안 간 거를 후발을 지금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죠? 자, 이제 코세스 이게 지금 우리 회원님들 가지고 있는 이게 메타 종목입니다. 동양 이게 30% 이게 윤석열일 겁니다. 자, 마크로제는 그냥 또 엔텔스 또 나왔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종목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알체라 60, 엔텔스 56에 코세스까지. 자, 아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전부 메타를 다 들이댔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섹터와 테마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스코, 범양건이. 자, 이 범양건형이 뭐냐면 이낙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주택으로 됐다가 범양으로 쉘이 변신시켜버린 종목이라 그랬죠. 자, 범양건형은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 그랬죠. 자, 범양건형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가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범양건형은 이재명 기본주택으로 땡겼다고 이게. 북극 철강이 이낙연으로 땡겼고 얘가 기본주택 땡겼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러니까 뭐 기본주택으로 땡기고요, 이낙연을 땡기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그러니까 알아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기본주택 1등으로 보고 들어간 거죠. 응? 이재명 기본주택 1등으로 보고 들어간. 그러니까 항상 1등은 물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기본주택으로. 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죠?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약에 후보에서 이기면 여당 경선에서 이제 후보로 1등으로 당선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응?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뭘 할 것 같아요? 그죠? 요즘도 기본소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뭐 어쩌저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소득 종목은 없어요. 기본소득 종목은 거의 없다고 약간 좀 삐리리한 종목들밖에 없어요. 응? 근데 기본주택은 선명해요. 종목이. 이해됩니까? 지금 기본소득으로 나온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약간 좀 뭐랄까 양다리 걸치는 종목이라 그래야 되나? 야,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거를 기본소득으로 급등을 시키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냥 범양근영 이거는 기본주택으로 땡겼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만약 이재명 지사가 1등으로 가면 기본소득 기본주택 종목이 오르고 그 중에서 순수하게 기본주택으로 땡긴 이 범양근영을 땡길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부국철강은 이낙연 거니까 이낙연은 떨어지겠지. 근데 그거를 알고 매매를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것도 못 잡고 있잖아, 지금.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이거를 잡고 있는 방은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도 못 잡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유를 알아야 뭐가 잡는지 말든지. 이유를 모르잖아. 내가 기본주택 1등이라 그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 1등이 돼가지고 여당 후보가 되면 이거는 날아가게 돼 있다고, 이거는. 그걸 모르잖아, 지금 전혀. 날아갈지 안 나갈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날아갔어, 사실은. 응? 근데 만약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이기면 이제 얘는 또 급락 나오는 거지. 이낙연 대표가 이기면 이제 부국철강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부국철강이 급등하고, 얘는 이제 급락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응? 대신 이거는 이래서 요렇게 가고 저거는 저래서 이렇게 가고, 응?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국은 왜 올라가고 범양은 왜 올라가는지. 응? 아셨죠? 그걸 알아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범양근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7월 2일 날. 하도 그 수많은 중소형 건설사 중에 왜 범양근영입니까? 응? 중소형 건설사가 30개, 20개 안 됩니까? 코오롱 글로벌도 있고, 뭐 특수건설도 있고, 여화공룡도 있고, KCC 건설도 있고, 뭐 현대건설도 있고, 건설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응? 근데 왜 범양근영입니까? 그리고 다른 중소형 건설사는 갑니까? 가는 거 있어요, 지금 중소형 건설사가? 코오롱 글로벌 이런 거 갑니까? 가지도 않잖아, 이게. 이걸 기다려요. 간다고. 할배 매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도 않는 거 붙잡고, 기도하고. 응? 그러니까 이거는 못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소형 건설사죠. 천지 차이 아닙니까? 차트가. 응?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중소형 건설사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죠? 코오롱 글로벌 가지고 있든지 뭐 KCC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 가지고 있죠. 응? 그럼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거. 왜 범양근영을 못 잡고 왜 예를 들어서 뭐 코오롱 글로벌을 내 포트에는 왜 코오롱 글로벌이 있지? 예를 들어 이거 아닙니까? 이게 중소형 건설 아닙니까, 이게? 다 맛이 같잖아요, 지금 이게. 현대, GS, 대우, 엔지니어링, 특수, 이하, 사모, 난강, 태영이 다 맛이 같는데, 이것만 살아있잖아요, 지금. 범양근영만 살아있다고, 지금. 신세계건설, 우원개발 다 죽었잖아요,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 지금 이것만 지금 오늘 또 플러스 났잖아요, 1.97. 그 왜 그러냐고, 이게. 이런 것까지 분석 못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잘 보라고. 이거 왜 살아있는지, 얘는 왜 살아있어요. 다른 거 다 죽였어요, 지금 전부 다. 맛이 같다고, 이거 얘네들. 근데 얘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일단 범양근영만. 근데 기본주택 1등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주식하는 매매예요, 이런 게. 근데 그런 걸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평생을 이런 걸 모르면서 주식 매매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부국철강, 부국철강. 부국철강이 아니고 이 주연테크죠. 이 주연테크가 뭐냐면 이게 메타버스 종목인데, 이게. 이것도 메타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얼마나 이게 확장이 되면서 간지를 압니다, 이게. 32% 갔죠. 자, 알체라 이건 VIP 종목이고, 플랜티넷, 덕신. 이 플랜티넷하고 덕신 이런 게 다 기본주택 종목입니다. 유프렉스 이거는 이게 뭐더라? 이게 메타. 이것도 메타죠. 이것도 메타버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한컴 MDS 이것도 메타버스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웬만한 거는 메타로 들어가서 다 먹었다 그 얘기예요. 생쇼도 들어갔고 저기 VIP도 들어갔고 이런 게 바로 돌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1등은 자이언트가 되겠죠. 한 400 갔죠. 자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알체르가 자이언트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재미없고 셀루메드, 삼부토건, 최지연구도 좀 했고 덱스트도 내가 했잖아. 이게 또 메타 아닙니까? 결국은 메타의 1등 자이언트를 딱 짱박아 놓고 종목을 쫙 돌려버렸지. 후바를. 다 먹었냔 말이에요. 주식을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얘기. 우린기계 이건 최지연 거고. 고레아연, 핑거 이게 메타입니다. CMS에도 이거 메타입니다. 이거 다 먹었잖아 이것도. 자, 메타가 계속 가다가 메타를 하다가 뜬금없이 오늘 생쇼에는 웅진을 줬어요. 메타를 계속 했잖아요. 메타버스를 하다가 오늘 생쇼에 정말 뜬금없죠 이게. 물론 장중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뜬금없이 웅진을 생쇼에 탁 줬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 같습니까 이 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까지 땡기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언제 입당합니까? 8월 초에 입당합니다. 초에 입당한다고 해서 둘이 어제 술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준석하고 맥주 한잔 했다고 이준석하고 8월 초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겠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그죠? 맥주 한잔 하면서 그래서 땡겼잖아요. 그럼 이 종목의 고점은 입당하는 날 그냥 고점이 되는 거예요. 1주 2주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며칠 땡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율은 26, 윤석열 26, 이재명 25.7, 이낙연 18. 그대로죠. 거의. 그 옛날하고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 10% 까먹었죠, 윤석열. 10% 까먹고 여전히 아슬아슬하게 1, 2등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양자 대결이 붙으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대결은 박빙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그 다 합치면 50이 넘어요. 50이 약간 넘는다고. 그리고 심상정, 문재인 그거 합치면 40대 후반이 된다고. 그러니까 양자로 붙으면 1대1 구도가 된다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다 오르는 거지. 윤석열도 오르고 최재형도 오르고 이낙연도 오르고 이재명도 오르고 누가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배팅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세력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밑에서 잘만 잡으면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매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왜?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난다고 지금. 밑에서 잡으면은 되는데 위에서 잡으니까 겁이 나죠. 오늘 최저형 떨어지는 거 보니까 겁나긴 겁나죠. 그죠?
어쨌든 모든 이 정치 테마주는 이 낮은 데 높은 데서는 급락하지만 낮다고 생각할 때는 순식간에 땡기는 게 또 이게 정치 테마주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연구를 잘 하고 진짜 잘만 하면은 어떤 테마주, 어떤 매매보다도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테마주보다도 만약에 계속 간다면은 그 어떤 테마주보다 상승률이 1등주가 상승률이 높아요. 동신건설 한 1000% 갔습니다. 이재명 거 작년에 동신건설 말이에요. 그 한번 필이 붙으면 그냥 딱 오른다고. 근데 그런 거를 못 잡아요. 응? 잘 못 잡아요, 잘. 겁이 나서 못 잡아요.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겁은 왜 자꾸 내냐, 내가 그랬잖아. 방송에서.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고, 이 매매는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응? 안 하면은 평생 안 보이는 거, 이게. 하면은 보여요, 하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계속 좀 해보시라고. 한두 종목이 가니 안 가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 하면 결국 수익 난다. 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할 테니까 꾸준히 돌파 매매를 하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애니 능률 같은 거 그래서 잡아내는 거 이게. 응?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나한테 배우면 혼자 이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더 간단하게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치 테마주는 자꾸 겁을 먹는다고. 사람들이 왜 자꾸 겁을 먹냐고. 아 진짜 그 못하니까 겁을 먹는 거야. 잘하면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이거 먹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운지 애니 능률 이런 욕심도 없습니까? 응? 모르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알면은 욕심 되게 생깁니다. 이거 아셨죠? 응? 이 매매를 할 줄 알면은 욕심 납니다. 진짜. 왜 나는 애니 능률을 못 잡았을까? 와, 이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원금 모금을 하루 동안 19억 5,400만원. 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루에 15,000명이 해줬다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후보의 첫날 모금액을 합한 것보다 크다. 19억 4,200만원을 모금했는데 윤석열은 19억 5천만원을 모금한 거야? 야, 정말 대단하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만에 7억 원을 모았거든요. 이재명은 추미애가 2억 모았고, 이낙연은 8억 모았고, 이재명은 9억 모았나? 윤석열은 19억을 모았네. 야, 저런 거 보면 홍준표는 얼마 모았어? 홍준표는 얼마 모았? 홍준표는 김부선은 윤석열한테 10만원 줬고 그러니까 이게 후원금 모금액도 응? 후원금 모금액도 1대3으로 붙어가지고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리스크는 그죠? 처가입니다. 처가. 본인 리스크도 있지만 처가 리스크가 있어요. 처가 리스크가. 그래서 그것만
넘기면 되고 그걸 못 넘기면 체정이 오르고 뭐 그런 거예요. 뭐 홍준표가 뭐 후보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최재형도 약간 좀 뭔가 약간 좀 약한 것 같고 유승민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있죠. 언제든지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 새로운 인물에 대한 종목을 관심을 가지면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노광민이는 바로 그냥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웅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웅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가 뭐 2021년 내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정책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재명이 뭐 당선이 되든 윤석열 당선이 되든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만 잘 가면 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재명 정책주, 윤석열 정책주, 저기 뭐야 뭐 이낙연 정책주, 무슨 누구 정책주 그것만 딱딱딱 모아놓고 있다가 누가 당선이 되면 그게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딱 하면 또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것만 또 매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거의 지금 정책주로 뭐가 오르고가 지금 전부 다 보여줬다고 패를. 아까 범양건영 부국철강 봤잖아요. 그죠? 부국철강 이낙연 인맥 주고 정책으로 말해 정책으로. 윤석열 정책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 정책주. 이 윤석열 일자리가 이게 위즈코프입니다. 윤석열 일자리가 위즈코프 아이비 김영이에요, 이게. 이재명도 아이비 김영이 있고. 그러니까 일자리 종목은 뻔해요. 둘 다 섞여져 있다고, 이재명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누가 되든지 간에 이 일자리는 첫날 만날 이야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아이비 김영 다시 올라왔죠. 그죠? 그러니까 교육주 중에 이게 올라온 게 이게 메가임디 못 올라왔잖아요. 그죠? 봐, 이게 지금 못 올라왔잖아. 비상교육.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비 김영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자리가 만약에 가면 아이비 김영이 돌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비상교육을 돌파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비상교육이 많이 빠졌으니까 비상교육을 사고 싶다고. 근데 비상교육은 안 간다고. 아이비를 땡긴다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심적인 부담감이 더 많은 게 더 많이 오른다고요. 그래서 1등주를 못 잡게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떨쳐버리면 저처럼 이런 걸 잡아낼 수가 있다고. 그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어떤 이론도 이론이지만 어떤 일종의 매매 습관입니다. 매매 습관을 이런 식으로 들이놓으면 뭐 굳이 고민 안 해도 그냥 웅진함 잡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웅진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웅진 싱크비 그런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오늘 웅진이네. 웅진함 해볼까? 이래 돼버린다고.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잖아. 안 들어. 근데 결론은 어때요? 결론은 웅진은 상한가 가고 나머지는 안 가잖아요. 애니 능률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1등을 스위칭을 한 거예요, 지금. 애니 능률은 1등이 아니고, 그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스위칭을 했잖아요. 우리 세력들은 많이 오른 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새로운 종목을 땡깁니다. 새로운 종목을 땡기는데, 1등주가 올라간 것만큼만 땡기는 거예요. 1등주가 올라간 그 상승률을 넘어서서 가지는 못해요.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사실 이 테마주에. 예외도 있지만 그런 것들만 잘 하면은 언제든지 잡아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말을 이해를 하시는 분은 테마주를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고 이해를 못 하면은 저와 같이 꾸준하게 해보세요. 아셨죠?
자, 1개월에 회원가에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1개월에 88만원이고 8일 연장 드립니다. 이거는, 이 매매는, 개인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웅진이든 뭐든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3개월 264만원 한 달 연장.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매매예요. 아셨죠? 1등을 잡는데 왜 겁을 먹어요? 꼴찌를 잡으면은 겁을 먹지만 내가 1등주를 잡겠다고 노력을 한다 그러는데 1등주는 물려도 카우님이 가입하셨어요? 아까 하셨죠? 내일 가입하셨죠? 감사드리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면은 요거 보세요, 여기. 카우네브님도. 자, 어딜 보냐면 여기를 보세요. 자, 요거 보세요. 그죠? 정의원 게시판에 보유 정보 올리면 되고, 카페 게시판 매니저 리딩 정책, VIP 정의원 매매원칙 읽어보시고, 돌파 매매 기법 강의 방송 1강 4강 꼭 보세요. 이제 그게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엠뱅 골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여기 누르면, 여기 정의원 게시판 있고 매니저 리딩 정책 있잖아요. 그죠? 자,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거 노보이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매니저 리딩 정책 있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 VIP 정의원 매매원칙 요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지난 방송 보기 있죠? 요거 1강, 2강, 3강, 4강, 요거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왜? 20%의 웅진을 들어가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생쇼에서. 그 이유를 알아야, 지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모르면 매수 못합니다. 그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아셨죠? 대신 항상 뭡니까? 항상 분할 매매해야 됩니다. 아셨죠? 항상 분할 매수 안 하면 이 매매는 의미가 없다. 분할 매수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됩니다. 매도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들어갔는데 분할 매수도 아니고 분할 매수도 없고 분할 매도도 없는 매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욕심을 줄이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 외에는 딴 거 없어요. 종목은 제가 고르면 되고 여러분들 항상 분할 매수만 지키시면 된다. 그리고 아까 그 말했던 그 돌파매매 강의 방송하고 매니저 리딩 정책 그거 읽어보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게시만 해보세요, 여러분. 좀 꾸준히 좀 하세요. 네, 카오노르님도 그거 읽어보시고 내일부터 하니까 이제 내일부터 그 전문가 리딩 지책을 읽어보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아셨죠?
네, 일렉트로닉 아니고 엘센트로닉. 왜 이렇게 말이 안 돼? 엘센트로닉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꾸준히 해보세요. 아셨죠? 다 잘 될 겁니다.